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둘러싼 소용돌이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장 탈당 꼼수라는 비판에도 상임위와 본회의 한달음에 뚫고 가겠다는 태세입니다. 유례 없이 릴레이 회의를 열고 있는 검찰도 어르고 달래며 수사권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소식은 MBC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역협회장 재직 시절 부부가 특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보통 특급 호텔 부부 회원권이 대략 1억 원쯤 하는데 연회비는 또 따로 낸다죠. 호텔 측이 무역협회장에게 관행적으로 사용권을 제공해 온 거라는데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한 후보자가 무역협회장 그만둔 건 2015년 2월인데 아직 이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퇴직금 성격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한 후보자는 무역협회장 3년간 급여로 모두 19억 5천만 원, 퇴직금도 따로 4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5성급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곳에 있는 호텔 피트니스 클럽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곳으로 유명합니다. 부부 회원권 시세는 약 1억 1천만 원. 연회비도 800만 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싼 편인지.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시설도 좋고 강남권에서는 제일 좋은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부는 이 호텔 피트니스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무역협회장에 취임할 때 받은 겁니다. 서비스 이용권이라고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예우 차원에서 제공한 건 맞고요. 회원권이 아니라 카드 형태의 사용권인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식 회원권과 차이가 없습니다. 한 후보자 부부는 무역협회장 임기가 끝난 2015년까지는 물론 퇴임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호텔 피트니스를 공짜로 사용해왔습니다. 사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번 있었어요. 다니셨던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인터컨티넨탈 피트니스 사용권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유하고 있던 신라호텔 회원권을 팔았는데 그 이후로 무역협회에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근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억대의 고급 호텔 피트니스가 아니라 마치 평범한 헬스장 사용권을 제공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가 1억 원에 가까운 회원권을 다시 한번 누락을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한국무역협회가 지분 31%가량을 가지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총리가 된 뒤에도 사용권을 계속 보유한다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국내 일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공무원이 어떤 것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는 부정청탁방지법,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억대의 호텔 피트니스 사용이라는 편의를 부부가 제공받는 게 공직 후보자로서 특히 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냐 하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용권은 현재까지 보유 중이지만 역대 무역협회장들이 모두 제공받는 일종의 회장 퇴직금 성격의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산가치 산정이 힘들어 재산 신고에는 포함하지 않았고 이해충돌 가능성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덕수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무역협회 보수 세부 내역에서 퇴직금 4억 원을 누락하고 급여 19억 5천만 원만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SLBM. 쏘기 전까진 발사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 즉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로 불립니다. 우리 군이 작년 가을에 처음으로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죠. 북한이 이때 그 정도야 누가 못 쏘냐는 식으로 깎아내렸는데요. 사흘 전 우리 군이 SLBM 연속 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MBC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연속 발사야말로 SLBM의 위력을 극대화하는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보시죠. 정동훈 기자입니다. 물속에서 솟구쳐 오른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갑니다. 곧이어 한 발, 또 한 발이 솟아오릅니다. 러시아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4발 연속으로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MBC 취재 결과 우리 군도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SLBM 연속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20초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2발이 연속 발사됐고 400km 이상 날아가 모두 표적을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소중 발사 성공 후 불과 7개월 만입니다. 공격 능력을 배가시키면 물론이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으니까 SLBM 잠수함으로써 위력을 입증했다. 연속 발사는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는 SLBM의 필수적. 여러 목표를 대규모로 파괴하고 잠수함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적 미사일도 없앨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핵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은 최소 10발 이상. 우리 군은 안창호함에 우선 6발을 탑재해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하고 건조 중인 더 큰 잠수함엔 10발씩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우리가 SLBM 7번째 운용국이 됐다고 발표하자 국방과학원장이 나서 폄하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이고 부실한 무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2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 발만 발사할 수 있는 시험 발사용 잠수함이 준비되었을 뿐이고 북한의 SLBM은 실전 배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 곤란합니다. 북한은 3년 전 3발 이상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SLBM 잠수함을 건조 중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부품 조달이 막히면서 완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노은입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생들을 성인 남성이 폭행한 뒤에 집까지 찾아가서 그 부모까지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교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사흘 전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이 학교 남학생 2명이 50대로 보이는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이 남성은 학생들을 강제로 근처의 주택가 주차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초등학생 2명은 이곳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아이들에게 거친 말을 하며 머리와 배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피해 학생 1명의 집까지 쫓아가 집에 있던 학부모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 거 머리 잡고 저쪽 구석에 가서 들어가고 또 집에 또 따라가가지고는 엄마 때리고 그랬다는 건 들었어요. 경찰이 가해 남성을 체포해 조사한 결과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체적인 폭행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 관계자는 마약과의 관련점이 확인돼 어제 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전체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안전 등하교 지도를 안내했습니다. 지난주인 15일에도 경기도 평택의 초등학교 2곳이 학부모들에게 초등학생 유괴 및 납치 시도가 있었다고 긴급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에 탄 남성이 이벤트에 당첨돼 게임기를 준다며 아이들을 유인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고 이들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아들인데 밖으로 나와 있지 말고 그 안쪽에서 기다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많이 불안하죠.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이 남성의 행적을 쫓는 한편 학부모들에게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교통 단속에 불만을 품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도심에서 경찰과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폭주족 한 명이 잡혀가자 이들은 나머지도 잡아보라며 경찰에 계속해서 신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오토바이 2대가 지그재그로 달려오더니 왕복 6차로 사거리 한가운데에서 굉음을 내며 큰 원을 그립니다. 잠시 뒤 빠른 속도로 달려온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앞으로 지나가고 경찰차가 뒤쫓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서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주행까지 벌입니다.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내팽개치고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동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재빠르게 발을 걸자 폭주족은 길바닥에 나뒹굴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리를 뻗었는데 운 좋게 딱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경찰관 분들이 다 제압을 하시고 긴급해 보였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경찰에 붙잡히기 전 20대 오토바이 폭주족 7명은 번호판 없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단속에 걸려 한 명이 잡혀가자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하면서 경찰을 조롱하듯 스스로 신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친구들이랑 막 웃으면서 막 장난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번호를 바꿔가면서. 경찰은 붙잡힌 2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입건하고 달아난 5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자, 지금까지 군대에서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면 합의된 관계였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아왔는데요.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군인들의 동성애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표적 수사했습니다. 동성애자 군인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성관계를 한 군인들을 기소한 겁니다. 다른 부대 소속인 중위와 상사는 근무 시간이 아닌 자유 시간에 부대 밖 숙소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사법원 1, 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루어진 성관계가 건전한 군 공동체나 군기를 해치지 않는다며 사건을 군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인 동성애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로 지금까지 판례를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 발 더 나가 동성 간 성행위가 혐오스럽거나 선량한 도덕에 반한다는 건 더 이상 이 시대에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동성 사이 성관계는 더 이상 그 자체로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국가가 이들의 사생활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13명 중 2명의 대법관은 현행 군 형법대로면 처벌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군 문화나 군기를 해친 것으로 판단되면 군인 간 동성애를 처벌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차례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다시 검토해달라는 헌법 소송이 10건 넘게 접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